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목동 교재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한 회씩 여러분하고 같이 어떤 교재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블랙라벨 수학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동도 그렇지만 대치 쪽도 그렇고 이렇게 좀 내신 경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치열한 곳에서 블랙라벨이라는 교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거, 수학 공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한테 어떤 방향성 같은 거를 좀 줘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 좀 먼저 할게요. 예. 뽀샵 처리가 좀 과하게 들어갔나요? 예, 저 때는 좀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좀 무겁습니다. 예. 예, 저는 최희대라는 사람이고요. 예, 저는 뭐 부끄럽지만 수능을 다 맞았고요. 예, 다 맞았어요. 저 이때 제2 외국어 있었는데 제2 외국어까지 다 맞았습니다. 예, 포항대를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커리어상 특징적인 부분이 중학생 부분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고등학생만 가르쳐 왔고, 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생들 위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 10년 이상 했고, 뭐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등 경력으로 10년 이상이니까요. 입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목동 수학도서관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맞춤 전문 학원이고요. 이 학원에서 고등부 팀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건 이제 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성향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자유롭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떤 이제 사상 같은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목동 최상위권 위주 1대1 맞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벌써 6년인가요? 2014년부터니까. 예, 6년 전부터 이 학원에 와서 저희 이현주 원장님 뵙고 어떤 맞춤 수학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고, 그래서 맞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장점인 교육 체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사실 저도 판서 강사였어요. 예. 주로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스카이에 오르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맞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수학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지론인데, 수학은 입시의 도구일 뿐이다. 점수가 중요한 수학. 이게 제 수학 교육의 지론입니다. 옛날에 좀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있었어요. 예. 그 무슨 선생님이라고, 한석원 선생님.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 그분이 한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수학 1등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예. 제가 수능 봤을 당시에만 해도 수학 영역이 아니라 수리 영역이었어요. 수학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지적 수준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을 정말 잘하고 수학으로서 인재라면 영재고 갔어야죠. 예, 물론 영재고 학생들이 너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훌륭한 교육체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영재, 소위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은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입시, 내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드릴 겁니다. 점수가 중요한 수학, 이게 제 강사로서 모토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아이들을 이끌 때 많이 뭐 드는 얘기가 이제 카리스마랑 열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학습량과 실제 시험 점수의 괴리,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이에요. 판서를 하다가 6년 전쯤부터 맞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잘 느껴져요. 마음. 네. 제가 아이들과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앞에서 칠판에다 강의할 때랑 다르게 이 아이들의 고통이 많이 느껴져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법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교재 선정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제가 느낀 학습 양과 실제 시험 점수의 괴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이걸 양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일지 학생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네,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준을 줄게요. 하루에 수학 문제를 얼마나 푸세요? 이게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블랙라벨 고등수학 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예, 이제 11월 초나 중순 정도에 내신을 끝마칠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학생들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론 지금 내신 때문에 좀 바쁠 수도 있겠지만 내신 끝나고 나서 하루에 수학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반 기준으로는 하루에 50문제 정도가 적절하다고 봐요. 네, 하루에 50문제 정도 들릴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기준량. 50문제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 레벨링이 된, 적절하게 레벨링이 된 전문가가 지정해준 50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열심히 소화할 수 있어요.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아마. 네. 적절히 레벨링만 돼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학생이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옛날에 영화 300이라는 데서 이렇게 나온 대사인데 되게 멋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What is your profession? 그러면은 여러분 스튜던트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당연히 study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는 공부의 프로페셔널이라고. 그 생각을 꼭 해야 돼. 여러분도 직업이에요. 학생도 직업이야. 학생도 여러분을 분류하는 어떤 체계야. 여러분은 공부에 특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일단 공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나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요즘에 직업 뭐 1순위가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전문가여야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쵸? 예.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남학생들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제발. 뭔가에 집중하면은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너희 생활의 메인은 공부가 되어야지 다른 거는 그냥 여흥이야, 여흥.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아이들이니까 힘들겠지. 어머님들도 그건 꼭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4시간 공부를 했어. 근데 1시간 게임했어. 그럼 다 4시간 날아가는 거야. 머릿속에 항상 1순위는 뭐가 돼야 돼? 공부가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질적 문제인데 이건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 애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 잘못 배운다는 게 일단은 그래요. 저도 이제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으실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교육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몇몇 선생님을 제외하고 대부분 획일화된 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맞는 걸 가르치고 있나? 나한테는 이게 필요 없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물론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사교육 시장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겠죠. 그럼 이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는 연구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그 지속적인 뭐 사랑을 포함해서 이 진행하고 있지 않는 이상 아이들에게 정말 맞는 거, 좋은 거를 전달해 주긴 어려워요. 이 질적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족하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네가 문제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랑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시험이라는 게 뭐 프랑스나 영국, 유럽처럼 뭐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뭐 그 학기에 대한 뭐 수학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전부 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써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단기 결정형이에요. 단기 결정.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45분에서 길면 50분가량에서 다 몰입해서 진짜 문제 찍히시기로 본다고요. 요거는 사실 공부의 영역보다도 약간 승부사적 기질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학생한테 공부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인 요소, 승부를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잘 끌어주는 역할도 제가 2번에서 얘기한 그 질적 문제, 강사의 질적 문제랑도 결부가 돼요. 2, 3번을 엮어서 얘기하자면, 강사가 아이한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게 수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아이의 정신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선생이잖아요. 저희 뭐 물론 이제 직업 분류상 강사긴 하지만 나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산 사람이니까 내가 걸었던 길을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이게 끌고 가줘야 되는데, 뭐 제가 사실 판서를 접은 이유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 부분도 또 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이 좀 되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현실적인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 내신 체제에서 경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능력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노력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항상 경쟁 속에서 치여 살고 있죠. 직장, 어디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못 따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게 지금 현 단계에서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가? 나한테 맞는 게 과연 뭔가?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게 나름 했으니까. 수능 만점이면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죠. 예. 아주 잘했죠. 일도 많이 했고, 일도. 예. 그래서 한번 제 지식을 나눠보고 싶어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랙라벨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블랙라벨 수학상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직 수학 상센을 C스텝까지 클리어를 못했다. 예, 오답 정리까지 어떻게 됐든 안 된 학생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지금 타겟층은 목동에서 내신 경쟁을 해야 되고, 혹은 이제 강남이나 대치 쪽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경쟁이 좀 과열화된 지구 쪽에서
타겟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상위권 나중에 이제 스카이나 의대 쪽으로도 신경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요.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3년 전쯤인가 강서구 다니는 친구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교과 과정이 지금이랑 달랐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블랙라벨 미적분 2를 푸는데, 그러니까 교재 한 권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일주일이 안 걸리고 전체 오답이라는 걸 하거든요. 학원에서 전체 오답 정리를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책 한 권에서 틀린 문제를 다 정리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 책 한 권에서 3문제밖에 안 틀렸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들 레벨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금 단계보다 조금 아래쪽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블랙라벨 수학 상부터 저희 지역 수준에 맞춰서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점이 다른 강사분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블랙라벨은 유형서가 아니라 개념서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라벨은 개념서예요. 뭐 개념이 적혀있는 책이 아닌데 왜 개념서냐, 문제 푸는 책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센 시스템까지 오답 정리 철저하게 하고 그런 친구들도 블랙라벨 들어오면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힌다는 게 풀어서 맞추는 거랑 그걸 실전에서 체화시키는 건 많이 다른 얘기예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개념 수업을 열심히 듣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학원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기초 개념을 잘 쌓아요. 그럼 이제 이 기초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들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공부하고 그냥 속된 말로 노가다 뛰면 다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걸 사고하고 응용해서 뭔가 결론을 짓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이에요. 그건 충분히 사고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체계가 매트릭스화가 안 돼 있으면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즉 아이들이 센 시스템까지 그래도 신사고에서 나온 뭐 1품보다는 아래긴 하지만 여튼 어려운 문제까지 클리어를 했는데 블랙라벨 스텝 3까지 있어요. 스텝 2에서도 좌절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답도 무수히 나오고 그런 부분. 개념에 대한 것,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념이라는 게 뭔가? 유형하고 개념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이 학원 왔을 때도 저희 원장님께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역개념을 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게 역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두 번째 거 한번 봐주실래요? 진정한 유형화는 개념에 기초한 거.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죽어라고 하는데 아니 오답 정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죠. 필수적인 요소죠. 오답 정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오답 정리라는 게 내가 이 문제를 외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절대 지방비하 발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조금 이제 약한 지역에서 출제를 하실 때 이 선생님이 뭐 교과서에서만 내신다 또는 뭐 문제집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카테고리화가 돼 있다. 그러면 문제 외워서 효과가 날 수도 있죠. 뭐. 목동에 그런 학교 없는 것 같아요. 목동에도 그런 학교 있어요. 예, 딱 보면 각 나오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경북여고 아셈에서만 냈었고 딱 각 나오는데 그러긴 한데 여러분 상위권이라면 있잖아요. 남들 다 이제 애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면 잘 들어.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맞춰봤자 약발이 없어. 아니 그 경쟁이 안 되잖아. 1등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 건데 경쟁이 안 되잖아. 변별이 안 되잖아. 잘 생각을 해봐. 남들 틀리는 걸 맞춰야지. 약발이 있거든. 근데 상위권 기준으로 할게. 상위권 기준으로. 상위권 기준. 공부 안 하는 애 있어? 다 해.
아니 문제 풀고 오답들 다 봤어. 그 뭐 블랙라벨을 뭐 누구한테만 파나? 어떤 학생한테 팔고 어떤 학생한테는 안 팔아? 그냥 가가지고 결제하면 다 가져갈 수 있지? 다 풀어봐. 다 오답 정리해. 근데 못 맞추잖아. 변별력 주는 문제. 그게 중요한 거야.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을 노릴 때 중요한 게 그 변별력이 있는 틈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개념이라는 게 문제 유형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루한 수학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최적화될 수 있게 매트릭스가 돼 있다는 거지.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센이 가치가 있다고 봐. 나는 센 신사고에서 나온 문제지. 어떤 유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 뭐 수학상 다항식의 연산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스킬은 어떤 게 있고, 이게 어떤 하이어라키가 준비가 돼 있냐는 거지. 그래, 니들이 하기 힘든 거야. 나도 알아.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라는 존재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런 어떤 실전적인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되게 프랙티컬한 거. 실제로 쓰이는 거. 이 문제의 어떤 센터스, 문제는 단서가 있어. 어떤 구문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떤 식으로 개념에 매칭시키는지 그 연결 작업을 도와주는 게 개념학습이라는 거야. 유형학습이라는 거야. 개념하고 유형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핑계야. 선생님 우리에는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니에요. 유형별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죠. 잘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하이어러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블랙라벨에 대해서는 좋은 실전 개념부라고 봐요. 그래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블랙라벨이란 문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원장님께 또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는데, 블랙라벨이란 문제집 전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블랙라벨 수학 상이라고 특정 짓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희 같은 강사들도 굉장히 전문화된 직업이거든요. 예, 어려운 작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재 종류, 그리고 아이의 수준, 거기에 추가로 아이가 진행하는 과목의 특성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3 전문 강사라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전반을 봤을 때, 고등수학 커리큘럼 전반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개념의 밀도가 상당히 높고, 어떤 개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의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학하의 경우의 수, 이쪽은 이제 조합론에서 파생된 부분인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시험을 잘 보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똑똑하게 태어나야죠. 똑똑하게 태어나야죠. 애가 천재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냥 머릿속에 착착 세죠. 예. 옛날에 경기과고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 걸 봤어요. 뭐, 야, 137번 문제 답이 뭐야? 딱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만히 있어요. 163개요. 왜? 그냥 세봤대요. 어떻게 풀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세봤대요. 한번 옆에서 찬찬히 얘기를 해보잖아요? 진짜 셌어. 진짜 셌어. 개념이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쪽은 이제 암기, 유형별로 암기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든가 아니면 암기를 해서 유형학습을 하든가. 예. 드릴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든가. 근데 내가 블랙라벨 수학상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래요. 수학상은요, 여러분, 백본이라고 해요, 백본. 수학 공부를 할 때 척추가 되는 거예요. 고등수학 공부를 하는 척추. 여러분, 척추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어떤 수학 공부를 다른 걸로 확장을 할 때 여러분의 가장 중심축이 돼줄 거야. 여기 개념은, 선생님 저희 학교는 시험이 쉬워서 블랙라벨까지 공부 안 해도 되는데요? 개소리.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알아요. 씹어 먹을 정도.
기본이 약하면 나중에 다 틀어져. 나중에 다 틀어져. 어려운 걸 하려면 일단 피지컬이 돼야 될 거잖아. 뭐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코어가 돼야 다른 운동을 하지. 고중량을 들지. 안 그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이 돼야지. 안 그래? 운동도 그렇잖아. 아니 일단 중심이 안 잡혀 있는데 뭐가 되겠냐. 그러기 위한 무수한 실전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랙라벨 수학 상할 때만큼은 엄청 빡세게 개념을 가르쳐요. 정말 빡세게 가르쳐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줘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문제를 짚어가면서 이 문제에 딸린 파생 개념들을 다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볼 수 있게.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구를 보면 문제의 단서들 있죠. 이거를 개념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블랙라벨 수학상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미안해요. 블랙라벨 수학상은 여러분 학원 오셔서 배워야 돼요. 아니면 뭐 강남 인강에서도 블랙라벨 갖고 교재 강의를 하세요. 꽤 우수한 강의고요. 예, 공공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원장님한테 혼날래나?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책인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하면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블랙라벨 수학상이라는 책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현재 중3인데 적어도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럼 해 그냥. 아주 씹어먹을 정도로 해. 이 아주 씹어먹을 정도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학을 안다는 게 뭐니 희대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에게 공부를 해보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배워야 된다. 여러 선학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배우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풀어봐야 된다. 네, 풀어봐야죠. 적용하는 연습. 3단계, 설명을 해봐야 된다. 저는 지금 3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책을 써봐야 된다. 저도 몇 년 뒤에 한번 책을 써보고 싶어요. 수상이랑 수투 쪽은요. 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먼저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 시간을 줄여주는 작업을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야. 잘 배워야 돼. 여러분이 읽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엔 많이 부족해. 교과서로도 어려워. 특히 블랙라벨 정도 들어가 버리면 이게 실전 개념이 장난이 아니야. 웬만한 강사들은 본인들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걸? 잘 봐봐야 돼. 그 강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 그냥 약간 영업 얘기인데 학생들이 선생님 간 본다? 이런 얘기 있는데 간 봐야지. 간 안 봐? 왜?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그 뭐 마트 가서도 시식 코너에서 시식해보지 않아요? 예. 간 봐야지 당연히. 괜찮아, 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잘 생각해봐. 예. 그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잘 찾아보세요.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예. 잘 찾아보세요. 아주 많아요. 아주 씹어먹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돼.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 풀어본다는 게 있잖아. 여러분 대부분 그래. 2단계에서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냥 풀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풀어본 거에 대해서 향상심을 가져야 돼. 승부라는 게 그런 거야. 조금이라도 마음에 개운치 않은 게 있으면 안 돼. 아니 분명히 이 선생님한테 개념을 다 들었단 말이야. 이 선생님이 차곡차곡 정리를 해줬어.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게 막 튀어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 연결을 시켜주는 게 문제 풀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빵꾸가 있으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럼 증거자료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니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락에 정리를 해야지. 아주 씹어 먹을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교 과정을 준비하면서 특히 수학 상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고
풀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나 좀 이거 오래 걸린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냐. 또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물어보라고. 애매하면 물어봐야 돼. 애매하면 물어봐야 돼 진짜. 애매하면 틀려. 왜? 니네 올 서술형 아니잖아. 심지어 수행평가 비율이 일정 이상이면은 객관식이랑 단답형만 낼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애매하면 틀리는 거야. 계산이 조금 애매해도 틀리는 거야. 계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영상 호응 좋으면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주 씹어먹을 정도로 해야 돼. 아주 씹어먹을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 블랙라벨은 되게 좋은 교재야. 블랙라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시간에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사실 블랙라벨 많이 죽었어요. 그죠? 예. 블랙라벨 많이 죽었어요. 신승범 아저씨가 쓴 책이 더 인기가 있죠. 고쟁이라고. 고쟁이. 저도 고쟁이 블랙라벨 이렇게 있는데 작년쯤인가 원장님한테 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올드하게 블랙라벨을 쓰냐. 블랙라벨 문제가 막 더럽고 튀지 않느냐. 그렇죠. 고쟁이가 좀 깔끔한 감이 있죠. 그 깔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문제를 되게 정선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실 학원의 최대 가치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학습 시간을 줄여주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죠. 그렇죠? 최선의 가치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건 여러분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그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선생님께서 블랙라벨 있는 거 문제가 더럽지 않느냐, 오래 걸리지 않느냐 푸는데. 이분 볼게요. 이건 배워야 돼. 무식하게 하지 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발 노가다 하지 마.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무식하게 하지 마. 개념으로 찍어 눌러. 그냥 개념으로 찍어 눌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찍어 눌러. 학습된 개념으로 찍어 누르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이건. 뭘 풀면서 여러분이 스킬이 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수학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 수학상은 있잖아. 다른 학문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수학 분야가 있잖아. 되게 쉬운 분야야. 쉬운 분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너희들 봐줄 필요가 없어. 봐줄 필요가 없어. 개념이 쉽잖아. 그럼 진짜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 푸는데 만약에 3분 이상 걸린다. 물론 한 서너 문제 튀는 건 있어. 서너 문제 튀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우다다다 풀었는데도, 그러니까 개념 발상하는 시간은 공부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긴 한데, 만약에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우다다다 푸는데도 3분 이상 걸리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닐 거야. 진위를 꼭 판단을 해야 돼. 물론 한 서너 문제 정도 튀는 건 있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3분 이상 걸리면 뭔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치 않은 거야. 또 배워야 되는 점 중에 다른 게 있어. 뭐냐면은 이게 심화 문제집이고,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대수적 파트에서는 다 똑같거든. 대수 쪽에서는. 대수는 뭐냐, 이제 수식을 다루는 분야를 대수라고 하는데, 대수 분야에서는 다 똑같거든. 그래프, 함수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끝. 이게 다야. 요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수상이거든,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난 상위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행적 지식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 이건 다른 선생님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선행으로 막 현행 풀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 맞아. 문제 의도를 파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배운 지식을 많이 적용해보고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망각을 하죠. 그래서 까먹게 돼요. 그래서 많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 폭넓게.
수상을 하고 나서 수하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잊어버려. 수상이 베이스가 돼서 수하가 되는 거고 그 수상 수하에서 그 함수와 대수 쪽 파트 능력이 합쳐져서 앞으로 수원을 하고 수원 초반에 나오는 거 다 뭐야? 합성함수야 그거다. 합성함수. 합성함수 and 2차 함수야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걸 배우려면 옛날에 미적분 2처럼 해야지. 극한까지 씹어먹고 해야지.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뭐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수투까지 다 하나라고. 그냥 하나야. 딱 하나. 하나.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야. 어려워. 이거는 이제 전 교과 과정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 니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할 수 그래, 스스로 할 수 있어. 있을 수도 있겠지. 있는 애들은 영재고 갔어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천재네. 나도 그렇게 못해. 나도 공부했어. 나 배웠어. 뭐 수능 만점자 우리 때 좀 수능 만점자가 많긴 했어. 많긴 했는데 뭐 적을 때 인터뷰한 사람들을 보면 뭐 교과서 위주로 뭐 집에서 공부했어요. 사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나 학원 다녔어. 선행교육 어머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학부 1학년 과정까지 했어요. 예. 선행으로 만든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네, 선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저 머리 나빠요. 근데 단지 게임을 잘했죠.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 PC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예, 승부를 잘 봐요. 예. 아이들한테 그걸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블랙라벨에서 그런 걸 배우기가 참 좋아. 실전 개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애들한테 10분 걸리는 문제야. 근데 니네가 알고 보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 아, 이건 개념이구나. 블랙라벨은 고쟁이에 비해서 더티하지 않아. 더티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개념이 실전 심화 개념인 거야. 고쟁이는 좀 더 사고력을 요해. 고쟁이도 나쁘지 않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투 문제집을 고른다고 치잖아? 난 블랙라벨 원하지 않아. 수투 문제집 블랙라벨 하지마. 수투는 고쟁이를 해. 수투는 고쟁이를 해. 그건 그래프에 대한 관조가 필요한 학문이야. 과목별로 교재 레벨별로 상이하다. 잘 봐야 돼 이거. 나는 지금까지 블랙라벨 수학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이 웬만큼 하드한 스킬을 다 적응될 수 있게. 그래. 그럼 이걸 누가 풀어야 되냐? 지금 니네가 몇 학년이든 간에 상관없어. 물론 지금 고1인데 지금 블랙라벨 수학상을 왜 봐? 그치? 의미 없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좀 어리다. 몇 학년이든 간에 고1 6월이라고 써놨는데 6월이든 9월이든 좋아. 6, 9월 모의고사 기준 80점대 이상이면 그냥 다 해. 그냥 해. 쌤 믿고 그냥 해. 그냥 하는데 하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니네가 블랙라벨 수학상에 대해서 뭔가 체계가 정리돼 있어야 돼. 아까 쌤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 얘기해줬다는 4단계 있잖아. 4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돼. 4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돼. 아주 씹어 먹을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 다른 과목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머님들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애들 중3 내신 있잖아요. 특별한 친구들 아니고서는 그냥 즐겁게 개념학습 정도만 시켜주세요. 예. 나중에 수학 원할 때 중요하거든요.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은. 그죠? 예.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거죠. 예. 선행 빨리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택 과목 체제여서 과목 부담도 줄었고요. 제 생각엔 킬러가 나와도 수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한번 선택 과목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도 킬러는 공통 과목에서 나왔지 선택 과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 결국 수투도 전 수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상에서 2차 시계 국한에서 보던 것을 다항함수까지 확장했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근본적인 걸 보게 하는 거죠. 심화, 기본 이 차이예요. 만약에 킬러까지 봐야 되는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수상부터 수능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게 해주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화 개념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문제집이겠죠. 예, 신승봉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고쟁이보다 블랙라벨을 높이 사는 부분이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더럽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심오합니다. 네, 제 블랙라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과연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렇게 튀고 개념적으로 중요한가, 어떤 개념들이 숨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영상 호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리면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근데 아마 12월 초까지는 우리 예쁜 고3 애들이 수능 봐야 돼가지고 저도 좀 바쁠 것 같고요. 오늘 휴일이라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모쪼록 이번 타겟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예비 목동 쪽에서 진학하실 학생분들이니까 모쪼록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좋은 승부 될 수 있도록 11월 중순이면 다 중학교 내신도 끝나고 여러분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영상 자주 올 테니까 보면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이것도 재능 기부니까. 선생님들 좋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점에서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블랙라벨은 심오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심오한 공부를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겨울방학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